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뭐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중대 결심이 뭐냐, 뭐 대리인단 총사퇴냐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조갑재 TV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파면 가능성이 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전에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동정심이 생길 테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조갑재 평론가는 이런 하야설에 불을 지폈을까요? 왜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이 조갑재 평론가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보수가 그래도 다시 회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굉장히 세시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그냥 이대로 가서 탄핵이란 딱지를 얹고 퇴진하는 것보다는 그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직에서 물러나는 상황. 그렇게 되면 훨씬 낫다. 뭐가 낫느냐. 일단 탄핵 딱지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 그 국민들로부터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탄핵에 지금 이 묶여있는 보수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자유로워지잖아요. 네. 그러면 좀 다른 생각, 조금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러니까 선거 지형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그 차원에서 좀 결단을 내려달라. 아마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해요. 예.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요. 이게 윤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 심판에 임하는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네. 완전히 전력 투구하잖아요. 모든 걸 쏟아붓고 있잖아요. 만약에 탄핵이 아닌 하야의 방식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하나만으로도 하야 가능성은 저는 없다. 없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갑재닷컴 대표 이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먼저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데서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굉장히 유익 있게 본 칼럼이 양상훈 칼럼, 조선일보 주필. 예, 양상훈 칼럼이 제목이 뭐냐면요. 탄핵 대 기각 두 선택지밖에 없나. 요런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예. 이 사태는 법조항 위반 판단을 떠나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 키 열쇠는 윤 대통령이 쥐고 있다. 윤 대통령 큰 실책을 저질렀다. 먼저 책임을 깨끗이 인정해야 된다. 민주당도 과정은 다르나 결과는 같을 수 있는 정치적 해결책에 열린 자세로 나왔으면 한다. 이런 제가 줄인 거예요. 네. 하야, 자진사퇴 이런 단어를 안 썼을 뿐이지 이미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방법은 사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자. 과정은 다르나 결과는 같을 수 있는 정치적 해결책이 뭐가 있나요? 네. 이거 왜냐하면 조선일보도 이건 100% 파면이다. 게임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아직도 이제 헌법재판관 뭐 공격하고 그러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런 거로 가는 거죠. 이래 이제 앞으로의 대선이 이렇게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서 파면이 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 여론들이 나올 테고 그러면 이 대선의 구도가 내란 대 반내란 뭐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대 뭐 이렇게 헌정질서 위반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가 짜이면 이게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경쟁력이 없으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은 김문수 장관 후보가 됐을 때 이재명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우려를 한 거죠. 그러니까 더 격해지기 전에 내려와라라고 하는데 그럴 사람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질 않았지 윤석열이. 마찬가지네요. 지금 그럴 사람이었으면 여기에 하고 있는데. 오질 않았고 또 하나는 이게 공무원도 그렇고 만약에 탄핵 심판이 이제 절차가 진행되면은 스스로 이거를 못해요. 그만 못 둬요. 사표 수리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러면 뭐 자진 사퇴를 하면은 그러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거는 법적으로 해석을 받아보면 불가능하다라고 나올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선언적으로라도 아니면 민주당이 받아들여줘 어떻게 해서든 풀어줘.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정치적 해결책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가 지금 이런 맥락들이 있는 거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절차,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사표 수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사표 수리를 안 하고 이제 파면이면 파면 어떤 징계를 받는 건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권자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법적으로 본인이 하야를 하고 싶다고 해서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이냐라는 논란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전례가 없는 일이라 항상 사상 최초로 우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뭐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 하원에서 통과돼서 상원으로 넘어와서 상원에서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탄핵이. 네. 미국은 따로 헌법재판소가 없고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하원 통과된 상태에서 상원 들어가기 직전에 하야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 우리도 1차, 2차가 있으니까 네. 1차는 이제 통과된 거 아니에요. 네. 2차 하고 있는데 이제 딱 뭐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일단 본인이 중요하잖아요. 본인의 의지가. 본인은? 네, 그게 전혀 없어 보여요. 뭐 사실 변호인단도 전혀 뭐 생각해보지 않았다. 예, 그리고 뭐 예.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오늘 이제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 부정을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하야를 하지 않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안 한다면 본인이 파면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네 기각 가능성을 꽤 보고 그래서 있기 전력 때문에. 투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증인도 계속 부르고 한덕수 총리도 부르고 홍장원도 또 부르고 끝까지 길 더 달라고 그러고 나 이거 겹치면 나 전력 투구하게 좀 연기해 달라고 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네. 해보세요. 5대3 기각설 얘기가 보수 쪽에서 나와요. 아, 그렇군요. 예. 그거를 중앙일보 정치부장이 칼럼도 썼어요. 5대3 기각설 뭐 왜 나오나 뭐 이런 걸로 썼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네. 이념 성향에 의해서 갈릴 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진보가 한 3명 정도 이건 탄핵 인용하고 나머지는 다 기각할 거다. 뭐 네. 이런 건데 그거는 법 해석이 애매하거나 증거가 좀 애매할 때 이럴 때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4대4로 갈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 5인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2인으로는 이거를 합의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해석의 영역이 있었어요, 분명히. 왜냐면은 법조항에 방통위법에 2인은 의결을 못한다 이렇게 안 적혀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이제 해석을 하는 영역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갈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1, 2, 3, 4 네 가지를 보잖아요, 지금. 네. 이게 전시사변 국가 비상 상황에 해당되느냐, 그리고 포고령이 법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 국회에 군대 보낸 거, 선관위에 군대 보낸 거, 이렇게 네 가지를 보는 거잖아요. 다 걸립니다, 그냥. 네. 너무 명시적으로 다 걸려서 모르겠어요. 뭐 어느 헌법재판관이 이거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실 분이 한 분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99%의 확률로 8대0 생각합니다. 이거는. 파면 8대 0 너무 8대0 파면으로 너무 명백해요.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두 분 다 하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뭐 변론기일 끝나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파면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해서 만약에 하야를 결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랬다고 하면 정치적인 파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파장은 일단은 하야 자진 사퇴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돼요. 예. 하야 결정을 하자마자 이제 그렇죠. 대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이게 자진 사퇴가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막 논쟁이 붙겠지만은 뭐가 네. 됐든 그냥 사실상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진 사퇴로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날부터 그래서 이게 기간적으로는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헌재 그렇죠. 예, 그럴 수 결정 있겠네요. 나오기 전에 대선이 네. 더 당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서든 늦춰가지고 이재명 2심 대법원 판결을 보겠다고 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네. 그러니까 굳이 할 것 같으냐.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국은 또 하야가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는 쪽에 저는 네. 예. 그리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럴 인간이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하야를 선택할 경우에 정치적인 파장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 뭔가 미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퇴진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당내에서 윤 대통령의 생각을 추종하거나 윤 대통령을 뭐 보호하자 이런 쪽에 서신 분들의 입지가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단순한 슬로건 내가 윤석열이다. 네. 윤 대통령이 다시 나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윤의 대리인이고 내가 윤의 뭔가 후계자고 뭐 이런 메시지가 크게 좀 세를 얻을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될 경우에.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탄핵도 안 당했는데 대통령이 물러났으니까 그냥 하겠다. 근데 만약에 탄핵이 당한 경우에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파면 결정이 어떻게든 났으니까 네. 좀 목소리가 잦아들 수 있는 가능성인데 그게 없이 나오니까. 네. 제 생각은 그래요. 1차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런 얘기예요. 당시에 이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고 그다음에 본인은 당사에 있어가지고 계엄 해제안 의결을 참석을 못했는데 본인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더라도 사실 계엄 해제안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회의장은 안 갔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대통령실 비서실로부터 또 혹은 관련 장관한테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됐다. 지금 이 계엄 상태가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덮어놓고 야당에 동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는 것처럼 또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발언 어떻게 봐야 돼요? 한동훈 대표 비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저는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 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취임 첫날 네. 계엄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럼 그 말씀도 성급한 건가? 아니 오늘도 계엄은 잘못됐다고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안 맞잖아요. 네, 지금 안 맞죠.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거죠. 알아보고 난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너무 빨리 가장 먼저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한 나머지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들려요. 제가 볼 때는. 네. 계엄이 잘 됐냐 안 됐냐 이게 아니라 사태가 이렇게 기울게 된 게 한동훈 대표가 너무 빨리 여당 대표로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계엄 반대, 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이거 위헌 위법적인 계엄입니다. 이 선언으로 그렇게 확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글쎄요. 당대표가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지금 거의 일반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계엄을 막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고 그것으로 국민의힘이 지금도 그래도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실 거냐. 네. 그게 좀 막막해지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나서지 않고 계엄 해제가 조금이라도 늦어졌으면 사실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국회 본회의장에 한동훈 대표도 없고 원래 한동훈 대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의원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뭐 들어갔어요. 네. 그 화면이 나왔죠. 그다음에 1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잖아요. 네. 만약에 군이 이제 막 들어갔는데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만 있는 거 하고 국민의힘 의원이 그래도 한 20명 가까이 있는 거 하고는 전혀 그림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4인 1조 끌어내는 걸 상상을 했다는 이준우 사령관의 생각을 해보면은 4명이 이렇게 들쳐갖고 나오는데 뭐 몇 명은 또 국민의힘 의원이야. 뭐 이거는 도대체 자기도 해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결기에 찬 행동이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메시지 발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성공했다고 쳐봐요. 1시 1분에 결의안이 채택이 안 돼서 그게 네. 미뤄지고 뭔가 어떤 상황 때문에 결의안이 안 돼. 그 상황에서 정말로 군이 점거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의결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밤이 지나가요. 네.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MBC, JTBC가 방송에 안 나와. 네. 경야 한겨레가 신문을 못 찍어. 네. 김어준 막 도망다녀. 뭐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럼 수요일이 되잖아요. 그럼 수요일에 그렇게 돼. 사람들 굉장히 혼란해. 목요일, 금요일 가. 주말에 어떻게 됐을까? 통영인이 드디어 바다 건너 육지로 넘어와 오늘은 돼지고기 모듬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인기 부위 삼겹살, 목살, 특수 부위 항정살, 가브리살 세트로 1.25kg 8에서 10인분에 가까운 대용량 구성입니다. 냉동이 아닌 국내산 한돈의 인기 부위 구성인데요. 놀라운 가격 29,900원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고기 드실 때 딱 어울리는 장어 시락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국내산 바다장어를 부드럽게 갈아 배추, 시래기와 함께 구수하게 끓여냈습니다. 통영인에서 힘내라 대한민국 고객 감사 할인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가장 사랑받았던 제품들을 할인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으니까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군이 이제 막 들어갔는데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만 있는 거 하고 국민의힘 의원이 그래도 한 20명 가까이 있는 거 하고는 전혀 그림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4인 1조 끌어내는 거를 상상을 했다는 이준우 사령관의 생각을 해보면은 4명이 이렇게 들쳐갖고 나오는데 뭐 몇 명은 또 국민의힘 의원이야. 뭐 이거는 도대체 자기도 해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결기에 찬 행동이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메시지 발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성공했다고 쳐봐요. 한시 1분에 결의안이 채택이 안 돼서 그게 네. 미뤄지고 뭔가 어떤 상황 때문에 결의안이 안 돼. 그 상황에서 정말로 군이 점거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의결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밤이 지나가요. 네.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MBC, JTBC가 방송에 안 나와. 네. 경향 한겨레가 신문을 못 찍어. 네. 김어준 막 도망다녀. 뭐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럼 수요일이 되잖아요. 그럼 수요일에 그렇게 돼. 사람들 굉장히 혼란해. 목요일, 금요일 가. 주말에 어떻게 됐을까? 다 나올 거예요. 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정권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네. 한순간에. 무슨 준비도 못하고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이 어떠한 제기의 발판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국민의힘 구성원들이나 내부 뭐 지도부를 포함해서 한동훈 대표 그때 그 행동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거 없이 어떻게 앞으로 정치를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속마음은 네. 동훈아 꿈도 꾸지 마. 너한테 예. 대선 후보 자리 주지 않아 이런 거요? 예. 그러니까 윤핵관들은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소위 말해서 탄핵 찬성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유승민, 안철수, 오세훈 여기 이제 한동훈까지 포함되잖아요.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낸 거는 한동훈밖에 없어요. 한동훈에 대해서만 이렇게 세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뭐 권성동이나 권영세 이 두 분이 얘기한 거 이렇게 봤나요?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한동훈은 무조건 막으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본인 이분들은 원래 이제 당권 이후에 대선 이기면 좋지만은 지면 어쩔 수 없고 이기 쉽지 않고 그 이후에 당권과 본인들의 안위를 위하는 건데 그게 더 중요하다. 한동훈이 돼서 만에 하나 대선을 이긴다. 네. 그러면 피해 숙청이 시작되겠지. 윤핵관들. 이철규 뭐 등등등 해가지고 피해 숙청이 시작되겠지. 본인 당대표에서 쫓아내고. 네. 그러니까 당권이 더 중요하군요. 당권이 대통령은. 중요하죠. 이분들은. 이분들은. 야, 꿈도 꾸지 마.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너무 많이 가고 있다. 오른쪽으로. 계속.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회군이 가려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저와 똑같은 정보만 갖고 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성급하지 않았나. 아니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합니까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전시사변 국가 비상상황 이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윤석열 대통령이 TV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의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네. 야당을 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거 안 되고 포고령 내용 보면은 일체 정치활동 금지. 전공의 처단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똥인지 된장인지 봐야 하냐고요. 뭘 장관이나 비서실장 전화 안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국회 군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봐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헛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아주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권영세 위원장이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한 한동훈 전 대표는 과연 언제 나올 것이냐? SNS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지금 책 쓰고 있고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자, 머지않아가 언제인 건가요? 언제 나올 것 이미 같아요? 뭐 김종혁 전 최고 등등을 해서 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예측을 하는 거는 윤석열 최후 변론 이후에 나올 것이다. 직후에 이후에? 나올 것이다. 꼭 뭐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니라 너무 붙으면 또 눈치 보이니까 네. 며칠 좀 더 뒤로 끌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 주쯤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아니 다음 더 주 되죠. 더 되나요? 다음 주에 저는 다다음 주 정도로 봐요. 다다음 주 예, 정도? 그 주에 굳이 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네. 제가 사실은 제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뭐 알아서가 아니라 제가 1월 달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알잖아. 좀 말해줘요. 아는 것도 있고 이게 구별해서 얘기를 할게요. 네.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막 했었냐면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등판을 하려면 간결하고
무게 있는 메시지로 들고 와야 된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자락을 좀 깔기 시작하다가 제가 뭐라고 막 계속 얘기를 했냐면 뻔하게 등장하면 안 된다. 한동훈이기 때문에. 네. 그 뻔하게가 뭡니까? 그러길래 뭐 이렇게 얘기했죠. 마이크 앞에 두고 종이 꺼내서 밑에 봤다 앞에 봤다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럼 뭐 맨날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구 만나서 악수하고 뭐 어디 가서 뭐 행사장 가고 그런 거 아니다.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했는데 사실 그럼 뭐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책을 통해서 한다는 게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잠재적인 저희 당의 대선 주자하고는 한동훈 대표는 완전히 달라요. 이 사태 계엄 사태에 있어서 당사자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당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 이 상황에서 조기 대선도 나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말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 탄핵이 결정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탄핵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본인 입으로 막 무슨 얘기하기가 사실 그렇잖아요. 네. 한국적 정서상.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말할 수 있는 제3자가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한두 번 김종인 위원장이든 뭐 조갑재 편집장이든 만나고 난 다음에 뭐 한동훈이 뭐 제일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단발성이잖아요. 네. 그냥 그날로 끝났어요. 네. 그런데 책에 뭔가를 쏟아놓고 자 책을 보세요 한 상태라면 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누가 말해줍니까? 언론에서 일단 그렇죠. 얘기를 해주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쓴 거인지는 모르나 해석도 다 달라질 거예요.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도. 그렇겠죠. 한겨레는 밥을 먹었다고 쓸 거고 경향은 밥을 먹은 듯하다 쓸 거고 조선은 안 먹었다고 쓸 거고 이런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돼요? 관심을 좀 받겠죠. 아. 뭔가 뭐 변호도 될 거고 네. 이런 형식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아, 그렇군요. 책을 쓰고 그 책에서 책을 이용한 제3자들이 그 내용을 막 마음껏 얘기하게끔 나는 하는 가만히 방식. 있는데 옆에서 송채경 기자가 막 얘기를 해줘. 네. 우리가 공동포차에서도 다루겠죠, 책 내용을. 그럼 뭐 그런가 이 보죠. 전략. 이렇게 뭐 어떻게 책을 보시죠 볼까요? 이러면 되는 거거든. 일단 언더 73보단 낫다. 언더 73보단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수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뭐 저 정도까지 막 뭐 천하의 묘수 새롭거나 뭐 이런 뭐 건 그건 아닌데. 아닌데 좋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고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깜짝 놀랐다라는 게 거의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 자, 이게 못됐어. 책 나온다고 기사가 나왔지. 네. 이제 이게 서점에 예약 판매에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러면 예약 판매 1위 한다고 이제 기사가 나오겠지. 네. 그리고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은 책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두 가지가 들어갈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하나는 이제 이 계엄과 관련된 당시에 있었던 일과 본인의 생각들, 민주주의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하나 들어가고 네. 이게 사실상 이제 선거 앞두고 내는 그런 책들에 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본인의 비전들 이런 네. 것들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사재기 이런 네.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재기? 사재기라고 하는 거는 위드훈이나 이런 데서 원래 아하. 이제 팬덤에서 보면은 네. 아이돌들도 음반을 요즘은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음반을 내는 이유가 다 디지털로 듣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로 또 집계를 따로 하거든요. 그러면 음반 판매 1위 하면은 10장씩 삽니다. 제가 그래서 위드훈이에서 1인당 5권씩 구매할 것이다. 운동을 벌일 것이다. 예언이에요, 예언. 그럼 50만 분에. 봐야지. 뭐가 됐든 뭐가 한번 됐든 봐야겠네.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것도 1위 찍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기사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머리 잘 썼네. 골전도 이어폰 끼는 거보다 훨씬 낫네. 네. 그래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드는 거보다 훨씬 낫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낸 건지 모르겠는데 윤희석 대변인이 네. 본인이 내시고 나서 나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윤희석 대변인 머리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 그런 건가요? 출판 기념회 이런 것도 하나요? 그런 거 하면 바보 되죠. 그런 거 한번 보다. 또 여기서 이제 그게 거기서 너무나 여의도 문법으로 클리셰잖아. 들어간다. 그냥 뻔하잖아. 조국도 아니고 뭐 마이크 들고 옆에 뭐 김호중 같은 사람 앉아 있고 뭐 그러면서 뭐 박수 치고 그런 게 제일 싫다는 거예요. 저는 뻔한 얘기 아닙니까? 안 한다. 훌륭하세요. 출판 기념회 안 뭐 한다. 잘생기셨네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감사합니다. 이거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책만 보시라 이거지. 작가님 아니, 빵 터졌어요. 그러니까 왜요? 제가 뭐라고? 저도 출판 기념회 안 할 것 같은데 만에 하면 하나 안 돼. 그런 비스무리한 행사를 하면 안 하면은 돼, 하면 안 돼. 이거 클리셰를 깨야 되잖아. 나한테 사회를 맡겨줘. 아,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저 잘할 수 있는데. 저희 나한테 사회를 우리 맡겨줘. 김준일 평론가 그때 대선 때 한번 불렀다가 호되게 당해가지고
앉아가지고 호되게 당하게. 제가 그때 윤 대통령 윤석열 후보 모시고 갔잖아요. 근데 딱 앉아서 망했다. 아, 그러지 마시고 공덕코치 한번 부르시죠. 한동훈 대표를. 그것도 괜찮네. 예. 네, 좋은 방법입니다. 그분도 한번. 술 안 드십니다. 네, 제가 저희 있잖아요. 이거 제로 있잖아요. 그렇죠. 제로. 네, 제로 드릴 테니까 먹어야겠다. 한번 불러주시고요.